예,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무색하게도 이례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네, 서울 한강대교 지점에는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먼저 이 폭우나 이 호우 소식들 짚기 전에 오늘 그 사고 소식이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이 내용 먼저 만나볼 텐데요. 의암댐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 취재 기자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폭우로 떠내려가는 그 수초섬을 고정하는 그 작업에 경찰정이 나섰는데 이 경찰정이 와이어에 걸려서 침몰이 됐다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저도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보통 댐 내에는 굉장히 정온된 상태의 호수가 조성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댐 내에 있는 호수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예. 인공 수초 섬을 대부분 설치를 해놓습니다. 예. 그 섬이 지금과 같이 댐에 방류가 일어날 경우에는 네. 당연히 휩쓸려 내려가는 네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환경감시선 그리고 그것을 또 구조하기 위한 경찰선까지 예. 네. 방류되는 수문으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도의 18,000톤 정도의 방류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마어마한 방류량이고 예. 그 정도 되면 예. 대략으로 보더라도 유속이 초속 10m 이상은 되는 겁니다. 예, 예. 하류는 한 20m까지 될 수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유속과 수심이 급격하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까이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점에 그 수초섬을 제지를 하려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처음부터 무리였었고 그 상황을 미처 예단하지 못하고 예. 발생된 그런 사고라고 여겨집니다. 예. 네. 지금 현재까지 이제 5분이 실종이 됐고 소방 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아무쪼록 구조 소식이 빨리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또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처럼 이렇게 댐을 방류하게 되면 댐 주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댐이 방류되는 경우는 보통의 의암댐처럼 홍수 전용댐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물을 수문으로 방류하지는 않고 발전 방류를 통해서 하류로 직접 방류를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류 수면에 있는 수면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홍수 때는 수문을 통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물이 순식간에 떠내려가면서 유속이 최소 10m 이상의 유속과 함께 수위의 급격한 변화, 거기에 따른 하류의 세굴 현상, 예. 씻김 현상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전하기 때문에 네네. 이 지역의 접근 혹은 그 지역의 어떤 물놀이 이런 구조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댐을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댐 주변에서 어떤 현상들을 좀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위험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이례적인 폭우에 또 이제 강풍까지 지금 현재 겹쳐서 피해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구핏은 이미 저희가 소멸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비바람이 좀 거세진 이 배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소멸했다 그러면 잘못 이 전달자들이 소멸했다 이렇게 언론이 제목을 뽑더라고요. 예. 소멸이 아니고 태풍의 그 커트라인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태풍의 기준이 있는데 강풍이 부는 기준에서 약간 떨어졌다 그래서 소멸, 예. 어디로 사라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열대 저압부로 낮았다 더 낮은 온대 저압부로 해서 저 중심이 북한 쪽을 지나고 있으니까 예. 어찌됐건 태풍 정도로 그렇게 강한 기상현상은 아니지만 예. 그거보다 약한 그런 저기압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존에 지금 장마전선상으로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거든요. 이 조건만 쏟아붓고 나면 햇빛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그런 뉘앙스의 예보에서 왜 햇볕이 나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네. 뭐 그런 조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압 지나면서 태풍으로서의 일생은 마감했지만
좀 약화된 저기압으로 지나면서 바람이 또 강하게 불었습니다. 네, 예. 태풍이 소멸했다기보다는 이제 지나가면서 남긴 약해졌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금 비바람이 강해진 건데 서울에는 새벽 시간대 많은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조금 네. 잦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어떤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내일 예보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긴 시간 동안 있을 때 숨 고르기를 하죠.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내리는 그런 자연현상은 거의 뭐 그 남쪽에 아닌 한 없는데요. 우리나라 중위도에 놓인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증기들의 어떤 그 응결 현상 또 비구름의 생성 과정을 거쳐서 다 소진하고 나면 다시 또 응결되는 시간이 뭐 어떤 때는 뭐 한 12시간 또는 뭐 한낮에 이렇게 걸리는데요. 대개 지금 전체적으로 수증기의 이동 모습을 보면 또 오늘 밤에는 또 그런 식으로 수증기 응결해서 비구름 만들어지거든요. 예. 오늘 낮 이걸 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자주 등장하는 질문인데 게릴라성 폭우 네. 현상 이번에 좀 많이 저희가 만나보고 네. 네. 있습니다. 네. 참 대처하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 뭐 도시전에 시가전에서 여기서 총을 쐈다 저기서 막 이렇게 예. 출현하는 걸 게릴라성 뭐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의 공기가 고루 균질하게 덮여 있지 않고 또 그 밑에 기류의 흐름을 결정하는 지형이 또 고루 않거든요. 어디는 산이 있고 예. 어디는 또 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지형적 영향 효과가 더해지는 곳에 비구름이 다른 지역은 안 생기는데 생겨서 확 쏟아붓고 예. 이래서 그 비 오는 형태를 보고 게릴라성 호우라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에 내리는 그 비의 특징이 이렇게 국지적인 집중성을 보이는 게 특징인데 예. 올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올해만 나타나는 유별난 건 아닙니다. 네. 예. 네, 그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장마보다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을 미리 하면 뭐 그 어떤 피해를 줄인다는 면에 좋고 유용하잖아요. 장마전선상에서 그런 게릴라성 폭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장마 따로 게릴라성 폭우 따로 이런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 속에서의 그런 변칙적인 그 불규칙적인 냄비에 물이 끓고 있는데 그 물방울이 어디서 나올지를 인간이 모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대기 중에 있는 한반도 상층에 있는 비구름이 어디에 생길 것인가, 가평 하늘에 생길 것인가, 충주 하늘에 생길 것인가, 이런 그 어떤 예측의 불가능성 때문에 예보가 왜 이래 하고 그 언론 보면 지금 많은 그 예보에 대한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는데 예. 저렇게 지금 저 화면에 보이듯이 비구름이 있거든요. 예. 저 100만 명이 저 비를 보고 있으면 그분들은 맞네 그러는데 4천만 명이 지금 비 안 온 지역 있으면 오늘 오후 하루 종일 비 온다는 예보 표현이 됐거든요. 예. 뭐 그런 현상을 게릴라성 호우라고 말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그 임진강, 한탄강 수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뭐 당연히 대피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는 예. 상황이고요. 근데 임진강 최북단의 필승교 수위는 하강 중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건 뭐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임진강은 좀 독특합니다. 예. 첫 번째는 남북 공유 하천이죠. 북에서 예. 발원을 해서 서해로 빠지는 그런 남북 공유 하천이고 3분의 2 정도가 북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예. 북한의 기상이나 강수량에 따라서 하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네.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휴전선 상류 한 40여 킬로 정도의 지점에 환강댐이라고 하는 그 규모는 한 3억 5천만 톤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환강댐의 방류에 의해서 우리가 홍수를 입을 피해를 대비해서 예. 홍수 전용 대비댐을 만든 게 우리가 말하는 군남댐입니다. 예. 그래서 그 DMZ 바로 후에 있는 필승교 수위를 가지고 예. 우리가 북한에서 방류되는 양을 가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양을 군남댐에서 어느 정도 감내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을 하는데 어제 저녁 12시를 기화로 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군남댐이 완공이 된 이후에 최고의 수위를 올라갔거든요. 예. 그 수위가 해발 40m 정도 됩니다. 예. 지금 군남댐은 한 26m 높이에 한 7천만 톤 정도의 담수량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 네. 예. 그 수위의 최고치를 찍었고 그 오는 양을 그대로 방류를 해왔는데 예.
다행히 자정을 기후로 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댐의 물량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비룡대교라고 하는 지점에서 예. 정말 심각한 단계에 즉 우리가 주의보, 경보 그다음에 대홍수 경보 지점인 심각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 온 강우에 오늘 아침 6시 30분에 인천 조이가 만조가 됐을 때, 예. 즉 임진강은 서해에 직접 닿아 있기 때문에 물이 만조가 되면, 즉 밀물이 될 경우에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차 있는 경우죠. 그런데 지금 6시 30분 이후로 점점 만조에서 간조로 들어오는 그 썰물이 되면서 물이 예. 빠지고 상류에서는 내려오는 방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예. 그래서 지금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가 상당히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 예. 아마 지금쯤은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예. 대피를 해제하고 예. 아마 집으로 보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임진강에서 이제 우리 한강까지 이어져 있는 말씀해주신 그 공유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의 상황을 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이 환강댐 수문을 혹시 추가로도 통보 없이 무단으로 열까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열게 되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2009년 9월 달에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의해서 6명의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문제는 그때는 9월 6일 날 비가 오지도 않았었고 홍수 때도 아니고 태풍 때도 아니었고 네. 순수하게 무단 방류에 의해서 수위가 갑자기 올라서 야영객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북한도 굉장히 많이 비가 왔고요. 북한도 어제까지 누적 강우량이 한 600mm 가까이 왔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남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따라서 600mm 정도면 남한의 연평균 강수량이 한 1,300mm 정도 되고 북한은 조금 적습니다. 한 1,200, 1,100 정도 되는데 600mm 정도면은 1년에 올 양의 반 정도가 왔다는 얘기죠. 예. 네. 따라서 북한에 있는 환강댐도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단 북한에서 방류돼서 남한까지 오는 게 거리가 군남댐까지가 한 4, 5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홍수량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만약에 초속 10m 정도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즉 1시간 남짓이면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미리 협조를 하지 않으면 예. 언제든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 예. 지금의 호우 상황이라든지 북한의 댐의 어떤 방류의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 예. 충분히 앞으로도 방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물론 그 인근 지역을 다 교수님께서 꼽아주실 수는 없는데 어느 지역이 좀 대표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유의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철원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한강의 제일 큰 지류가 임진강이고요. 임진강의 지류는 또 한탄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탄강에 지금 한탄강 댐이 있고 본류의 군남 조절지 댐이 있습니다. 한탄강 댐의 최상류가 철원입니다. 예, 예. 한탄강 댐과 군남 조절지 댐은 유일하게 홍수만 방어할 수 있는 댐이거든요. 예. 따라서 홍수가 많이 올 때는 물을 보내지 않고 가두었다가 천천히 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많은 물이 내려오면 그대로 물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탄강 댐의 상류에 있는 철원은 수위가 계속 올라간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물을 좀 더 가두고 아래쪽으로 천천히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거고요. 예. 임진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물이 내려오고 조위의 영향까지 같이 받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들어오는 대로 100% 물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예. 이 어느 지점이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예. 상하류의 역할 그다음에 조위의 영향 예.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문산 천이 합류되는 문산읍의 경우는 예. 상당히 저지대이고 그 예. 부분들이 조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아까 비룡대교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 지역이면 만약에 하천이 범람을 하면 예. 문산읍이
98년, 99년에 완전히 침수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수 올 때마다 사실 하천이 범람하는 그 위험에 우리가 항상 직면하잖아요.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뭐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 되겠죠. 예. 그러나 임진강은 좀 다릅니다. 임진강은 잘 아시다시피 이걸 보통 공유하천이라고 하는데 국제하천인 거죠. 두 나라 이상을 흐르는 강을 국제하천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260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국제하천, 공유하천들은 상류의 일방적인 물의 이용이라든지 일방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하류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예. 그래도 나름대로 협의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메콩강도 있고 미국과 멕시코의 콜로라도 강도 있고 좀 아랄해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특수하게 남한과 북한의 이렇게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임진강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예. 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예. 호혜적인 입장의 물 관리를 하면 예. 지금보다 많은 부분을 전략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한탄강댐과 군남 조절지 댐이 전체 한 3조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만약에 물 관리를 북한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예. 그 두 개 댐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이익을 본다면 북한하고도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통해서 예.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협조와 예. 충분하게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까지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고요. 북한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해서 지금 평양 관통하는 대동강에는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다고 해서 북한의 호우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전선이 지금 중부지방에 걸쳐 있으면서 북한 쪽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지역도 이 기간에 만약 비가 안 오면 물론 홍수 났지만 예. 북한은 이제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곳인데 네. 넘쳐서 이제 피해까지 나고 있는데 그 북한에도 비 많이 온 원인이 우리 서울 경기 이쪽 중부지방과 기상학적인 원인은 같습니다. 예.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북한까지 올라가고 예.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는 면이 북한에 놓이게 되면 예. 어김없이 많은 비가 오는데 이번에 북한도 우리 철원 이쪽에 지금 한 1일부터 오늘까지 한 예. 650mm 비가 내렸거든요. 아까 예. 말씀했듯이 1년에 내릴 양이 단 5, 6일 사이에 내렸으니까 예. 북한도 역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네, 북한의 호우 상황까지 알아봤고 우리 한강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이제 서울 한강대교 일대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네. 이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이제 발령된 게 2011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위가 많이 높아졌고 위험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홍수는 이제 주의보 단계가 있고 경보 단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대홍수, 즉 심각 단계까지 있는데 주의보는 말 그대로 앞으로 홍수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주의와 고지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의보 단계에서 너무 많은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충분하게 준비는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고요. 지금 한강에 같은 경우는 한강의 모든 홍수 조절은 다목적 댐에서 이루어지는데 북한강에 있는 소양강댐, 남한강에 있는 충주댐이 대표적입니다. 예. 나머지에 있는 발전 전력용은 홍수 조절 기능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팔당에서 저도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보니까 팔당 방류량 이 한 17,000톤 정도 초당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계속 많은 양의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한강 하류의 200년 빈도 기준으로 봤을 때 37,000톤 정도까지는 홍수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한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 선제적인 기능으로 미리 방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지류지천들은 거기에 따르는 홍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홍수주의보와 경보를 내리는 거죠. 예. 예. 대표적인 데가 잠수교, 예. 중량천, 동부간선도로 이런 데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인근에 계시는 분한테 저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취재 차원에서 전화를 좀 드려봤더니 이 실제 수위가 올라오는 게 오전부터 계속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맞습니다. 올라오는 예, 게. 예. 근데 이제 그 계신 분들은 주변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뭐 겁을 먹게 되기도 하고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글쎄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뭐 당국이 해야 할 일, 뭐 이제 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또 대비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점들을 좀 대비하면 좋을지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 고지의 의무가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상류와 하류의 상황, 호우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문을 방류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홍수통제소라고 하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수문의 방류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예보나 경보에 따르는 대피나 재난에 대한 구조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킨다든지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최종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난방송이라든지 기상청의 특보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잘 관찰과 그 부분들을 열심히 챙겨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주변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기상청에서 역대급 폭염이 올 네.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역대급 강수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상청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네, 네. 이렇게까지 역대 장마를 기상청이 예측하지 못한 것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그런 장마를 시작과 끝을 예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 역대급 폭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할 얘기인데 기상청은 역대급 폭염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 기관이거든요. 예. 이걸 어디서 썼냐? 전달 과정에서. 왜냐하면 기상청은 올여름에 평년보다 높을 것이다 이러는데 예.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이 보도에서 좀 밋밋하다고 그래요.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과장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역대급 폭염 얘기는 절대 기상청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점 알아주시고요. 예. 이 장마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사실은 뭐 예측을 못한 거죠. 그런데 중국의 남부에서 한 5월 하순부터 한 2달여 동안 엄청난 비가 내렸는데 예. 그런 조건들이 그러니까 상층의 제트기류가 사고 건조기를 밑으로 확 끌어내린 그 조건이 우리 한반도 쪽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똑같은 그래서 같은 계속해서 비의 원료인 수증기는 공급이 되고 있고 예. 상층으로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리고 있는 상태가 오늘이 목요일이죠. 예. 적어도 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뭐 계속 이어지는 조건이고요. 예. 지금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 밀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이내는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예. 적어도 한 14일 정도까지는 예. 중부지방에서 이렇게 비가 계속 낮에 뭐 소강 상태, 밤에 또 발달했다 이거를 한 일주일 더 반복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 안 온다고 이 조건에서 기상학적으로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아까 말했듯이 댐 관리 이런 측면에서 그 큰 우려가 되니까 계속 일주일 내내 비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런 비가 많이 올 조건 속에는 계속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해봤습니다. 김승백 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